안녕하세요. 중고차 윤선생입니다. 오늘은 허위 매물을 작업하던 딜러들이 다른 방법으로 사기를 치고 있어 많은 분들이 피해를 받고 있는 것 같아 영상을 제작하게 되었습니다. 한때 중고차 허위 매물이 극성이었는데 요즘은 수법을 조금 바꿔서 활동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허위 매물을 참교육하시는 중고차 유튜버 분들 때문에 허위 매물이 대부분 없어졌는데 역시 미꾸라지 같은 놈들은 또 다른 방법으로 소비자를 기만하고 있습니다. 저번 달 말이즘에 구독자님으로부터 연락이 왔습니다. 구독자님과 나눈 카톡 내용은 비공개하길 원하셔서 100% 실제 내용을 바탕으로 재구성하였습니다. 안녕하세요. 유튜버 구독자입니다. 중고차 평생 살 일 없다가 이번에 새로운 일을 도전하게 되어 큰 차량이 필요해 모든 비용을 다 털고 할부도 사용하여 차량을 구입하게 되었습니다. 차량에 이상이 없어 계약을 진행하였는데 계약 마지막에 알선 수수료라고 딜러가 100만원을 요구하였습니다. 저는 조금 이상하게 생각했지만 부동산 복비 같은 개념이라 생각하였고 집에 돌아와 생각해보니 너무 많은 금액으로 알선 수수료를 지불한 걸 알게 되었습니다. 일단 뒤에서도 나오겠지만 이 차량의 차량 대금은 1,500만원입니다. 1,500만원짜리 차량을 판매하면서 알선 수수료를 100만원을 챙긴 것입니다. 수수료가 조금 과하기는 하지만 중고차 중개수수료는 합법적으로 받을 수 있는 수수료이고 통상 매매업자들은 2.2%를 중고차 중개수수료로 받습니다. 저는 중고차 매매업자이지만 제가 보유하고 있는 차량을 판매하면서 단 한 번도 중고차 중개수수료를 받아본 적이 없습니다. 하지만 제가 보유하고 있는 차량이 아닌 다른 매매업자의 차량을 판매하게 되면 2.2%의 중개수수료를 요구하고 최저 비용은 30만원을 책정하고 있습니다. 저도 받고 있는 수수료이니 수수료 자체는 문제되는 부분이 없습니다. 일을 했으면 당연히 노동의 대가는 받아야지요. 문제는 중개수수료가 아니고 너무 과도하게 측정된 중개수수료가 문제인 겁니다. 총 금액 정리된 내역서나 해당 내용 알고 계시면 남겨주세요. 적은 종이를 가져가 버렸습니다. 현금 730만원을 지급하였고 1000만원은 할부하였습니다. 피해자분이 딜러에게 지불한 총 금액은 1730만원입니다. 차량 금액은 1500만원이고 나머지 금액으로 부대비용과 수수료를 지불하였습니다. 돌려받은 금액은 없습니다. 간단히 한번 계산해 볼까요? 차량 대금이 1,500만원이고 해당 차량은 화물 차량이기 때문에 취득세가 5%입니다. 중고차 구입 대금 이외에 부대비용으로는 대략적으로 취득세, 채권 매도비, 책임보험료가 들어가니까 취득세 75만원, 매도비 44만원, 채권과 책임보험료 대략 10만원 초반으로 계산해보면 대략 130만원 위아래 금액이 될 겁니다. 차량 대금 1,500만원에 부대비용 130만원을 더하면 1,630만원이고 지급한 금액은 1,730만원이니 수수료가 한 100만원쯤 되겠네요. 와, 수수료 정말 대단하네요. 저는 중고차 매매업자이기 때문에 중고차를 누군가에게 의뢰하여 구매할 일이 없습니다. 그래서 정말 궁금한 마음에 피해자분에게 물어봤습니다. 계약을 진행할 때 수수료가 너무 과하다는 생각은 안 했는지, 그리고 딜러에게 이게 정상적인 수수료인지 물어보셨는지가 정말 궁금했습니다. 고객님은 해당 딜러에게 물어봤다고 대답하였고 해당 딜러는 정상적인 수수료라며 100, 150, 200 중에 선택하라고 했다고 합니다. 정말 어처구니가 없습니다. 제가 이 일을 해결하면서 곰곰이 생각해 본 결과 현금과 할부를 섞어서 구입할 때는 충분히 그럴 수 있겠다 생각이 들었습니다. 1000만원짜리 차량을 판매하면서 마진 800만원씩 남기는 허위 매물 업자도 있는데 이 정도면 뭐 그들에겐 식은 죽 먹기겠네요. 이 사건은 윤 선생이 해당 계약서를 입수하였고 중개한 딜러와 통화하여 과도하게 수수료를 지급받는 부분은 돌려주는 걸로 마무리되었습니다. 제가 오늘 이야기한 중고차 중개 수수료는 중고차를 구입하시는 분들은 모두 알고 계셔야 하는 내용입니다. 윤 선생이 예전에 영상 만들어서 올린 적이 있는데 한 번 더 간략하게 알려드리겠습니다. 일단 중고차 매매할선 수수료는 법적으로 받을 수 있는 정당한 수수료입니다. 그렇다면 중고차 매매할선 수수료는 누가, 어떻게, 왜 받을 수 있는 걸까요? SK 엔카나 다른 중개 사이트를 보고 판매자가 판매하는 차량을 직접 보러 갔다면 중간에 중개인이 없습니다. 하지만 누군가에게 차량을 의뢰하였고 의뢰를 받은 중개인이 다른 매매업자 차량을 중개 판매하였다면 중고차 매매할선 수수료를 요구합니다. 통상적으로 중고차 중개 수수료는 차량 대금의 2.2%를 요구하지만 법적으로 정해진 수수료가 없습니다. 많은 곳은 5%를 요구하기도 하고 윤 선생이 영상 초반에 다뤘던 사건처럼 고정 비용으로 100만원을 요구할 수도 있습니다. 주의해야겠죠. 하지만 윤 선생이 분명 중개인이 받는 수수료라고 이야기했는데 참 법의 허점을 이용해서 이걸 악용하는 매매업자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SK 엔카를 통해 직접 차량을 구입했는데 중개 수수료를 지급한 사람이 굉장히 많습니다. 어떻게 된 일일까요?
이 차량은 같은 차량입니다. 딜러 전산에는 3,650만원 입금가로 올라와 있고 SK 엔카에는 2% 낮은 금액인 3,580만원에 올라와 있습니다. 딜러에겐 비싸게 받고 소비자에게는 낮은 금액을 받는 걸까요? 아닙니다. 결국 차주가 받는 금액은 동일합니다. 이걸 통상 수수료 작업이라고 이야기하는데요. 매매업자들이 수수료 작업하는 이유는 간단합니다. 같은 조건의 차량이면 가격 낮은 차량에 관심이 쏠릴 수밖에 없고 판매가 빨리 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결국 2.2%라는 수수료를 부대 비용으로 받는다면 구입 금액은 다른 차량과 별 차이가 없습니다. 이게 가능한 이유는 법의 허점 때문입니다. A 매매업자 차량은 B 매매업자가 인터넷에 올리고 B 매매업자 차량은 A 매매업자가 인터넷에 올립니다. 중고차의 특성상 같은 상사에 소속되어 있는 사람이라도 각각 독립적인 존재로 취급받습니다. 결국 아이디만 바꿔 올리게 되면 다른 사람 차량이 되는 것입니다. 참 교묘하죠? 이걸 예방하는 방법은 의외로 간단합니다. 마음에 드는 차량을 발견하였다면 방문하기 전에 판매자에게 차량 대금 이외에 들어가는 부대 비용을 물어보면 됩니다. 중개 수수료가 없는 정상적인 차량이라면 부대 비용으로는 취등록세, 채권, 매도비, 중고차 성능보증 보험료만 발생합니다. 중개 수수료에 관련된 영상은 윤 선생이 예전에 자세히 이야기했으니 관심 있으신 분들은 참고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오늘 영상 어떠셨나요? 저는 정말 해당 내용이 많은 분들이 인지하고 피해받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만약 이 영상을 보고 있는 중고차 유튜버 분들이 계신다면 해당 내용으로 영상 제작해서 공론화 좀 해주세요. 부탁드립니다. 마지막으로 하고 싶은 말이 있습니다. 중고차 시장 인식이 안 좋은 건 알고 있지만 정직하게 일하는 매매업자들도 굉장히 많습니다. 너무 비방적인 댓글은 삼가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상처받습니다. 오늘도 긴 영상 봐주셔서 감사하고 궁금한 점 있으시면 댓글 남겨주세요. 감사합니다.